네, 안녕하세요. 비욘드에서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어깨 관절의 명의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오주환 교수님을 모시고 어깨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깨 관절의 명의라고 하셔서 모셨는데 일단은 네,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비욘드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깨, 정형외과 중에서도 어깨와 스포츠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PPT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요. 네, 뭐 사실 어깨 하면은 대부분 이런 어깨들도 많이 생각하시죠. 교수님도 어깨가 좋으세요. 또 어깨가 좀 네, 있죠. 그래서 정형외과 교수님들은 다들 이렇게 풍채가 좋으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깨는 이런 의미의 어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의미의 뜻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너의 어깨에 달려 있다 이런 책임감을 표현할 때도 어깨란 단어가 쓰이고요. 노견의 견자가 어깨 견자잖아요. 그래서 여유와 포용의 아량도 어깨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어깨에 기댄다 이런 어깨 동무 이런 우정과 사랑도 어깨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한 이런 조화 평등 이런 데에도 어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어깨 너머 배우다 할 때도 이렇게 노력하는 의미에서도 어깨가 쓰이기 때문에 어깨는 참 좋은 단어를 갖고 있고 저희 학회를 창립하신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어깨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거든요.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깨가 건강해야 앞사람, 윗사람, 옆사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이좋게 잘 갈 수 있다. 좋은 의미의 이런 어깨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회적으로도 되게 좋은 의미의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어깨가 한 번도 안 아프면 좋은데 살다 보면 그쵸? 어깨 한 번 아프다고 하는 분들 한 명 다 어깨 안 모두가 아프세요? 모두가 그러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재작년 심평원 통계인데요. 보통 정형외과 중에서 탑3 그리고 전체 내과, 외과 모든 질환 중에서는 10에서 22 정도의 외래 환자 수, 또 입원 환자 수, 그리고 요양급여 금액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어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있고 실제로 가장 흔한 수술인 어깨 회전근개 복원술은 1년에 한 10만 건 이상이고요. 인공관절도 많이 하고 있고 연간 한 40% 이상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깨는 매우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환자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인구의 한 20% 이상 정도가 아프다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 또 이런 주 5일제 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그런 스포츠 손상도 많아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4일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죠. 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회활동, 이런 여가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들으시다가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네.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 멋지셔서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겠다고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어깨에 대해서 한 번쯤 아픈데 그때마다 하는 게 인터넷 검색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좀만 컴퓨터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있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잘못된 치료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딱 들어보고 또 이렇게 읽어보면 다 저 같거든요. 네. 내 거 같은 네. 환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수술해야 될 분이 수술 전에 여러 병원을 다니고 계속 아프시고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지출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심지어는 한 2천만 원까지 쓰시기도 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그때 하지 않으면 이런 초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빗질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옷을 입을 때도 어깨를 못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어깨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어깨가 사실은 오십견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쉽게 아시지만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 오늘은 대표적인 오십견 또 근막 통증 증후군,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5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가장 많고 네. 흔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십견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십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어깨병 아닌가요? 네. 오십견 하면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처음에 유래된 말이고요. 50대에 가장 많다라고 해서 온 말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에 초래된 현상 또 이런 증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관절막이 쪼그라들어서 유착된 것, 그것 모든 것을 오십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십견이다라는 거네요. 오십견의 증상을 띠게 되니까 아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인 오십견 증상은 아프고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것들 처리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자지러지게 아픈 것이 대표적인 증상. 2가지 통증 플러스 범위의 가동 범위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오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오십견을 생각하면 흔히들 50대에 나타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20견도 있고 사실은 80견도 있습니다. 모든 20견도 있어요. 그래요? 모든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고 하지만 가장 흔한 게 50대이기 때문에 50견이라고 통성이 되는 거고 모든 연령대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많이 생기는 50대가 갑상선도 많고 당뇨병도 많고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양쪽 어깨에 생기거나 심하게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오십견 예방을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또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동작,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십견들이 초래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오십견이란 단어 때문인지 많은 분들께서 그냥 치료 안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기나 보다 가만히 있으면 낫겠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이고 오십견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물론 경우도 있겠으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오십견이라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아팠다가 굳었다가 아픈 거와 굳은 게 다 풀리는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통증기, 동결기, 해동기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다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가장 아플 때 지나고 나면 덜 아파지지만 어깨는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단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기본 병이 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논문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반 이상이 상당한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 꼬매야 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것을 오십견으로 오진하고 잘못 판단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도 보면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병원에 빨리 오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한 거의 1년 동안을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반인이 이게 도대체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도 할 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오십견을 저희가 좀 예방을 하거나 실제로 진단을 받고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 좀 권유해 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오십견은 약물이나 주사요법,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고요.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기억하시고 꼭 실행하셔야 될 1번 가장 중요한 운동이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가 저는 1년에 한 명 할까 말까예요.
오십견으로 수술할 일은 거의 없고 실제로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운동은 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팔을 위로 드시는 운동이에요. 팔을 위로 드시는데 문제는 귀에 닿아야 되죠. 이게 닿지 않게 되면은 훨씬 이게 아파지거든요. 근데 어깨가 굳어 있으면 본인이 자꾸 허리를 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누워서 끝까지 올라가서 아프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앞으로 드는 운동이고 아플 때까지 10초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걸 한 번에 한 10개 정도씩은 해야 되고요. 이게 누워서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은 눕지 않는다면 양손으로 한 손으로 들기 힘들다면 양 깍지를 낀 상태에서 위로 들게 하는 이런 형태의 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한 10초 동안 가서 유지하고 버티고 천천히 내리는 것을 10번 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위로 드는 것. 두 번째는 많이 하시는 운동이에요. 안으로 제끼는 거죠. 안쪽으로 제끼는 운동인데 실제로 이것도 허리를 많이 쓰시게 돼요. 왜냐하면 어깨가 아프시기 때문에 허리를 돌리거든요. 허리가 자꾸 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딱 붙어서 의자나 벽에 딱 붙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안으로 당기는 내전 운동이고요. 세 번째 운동은 옆으로 벌리는 운동이에요. 깍지를 껴서 옆으로 돌리는 건데 옆으로 누가 누워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팔을 옆으로 돌려서 벌리는 거죠. 이런 벌리는 운동 자체가 옆에서 누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벽의 모서리를 이용하셔서 이걸 제끼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로 드는 거, 두 번째 안으로 당기는 거, 세 번째 밖으로 벌리는 거, 네 번째는 열중시어 자세예요. 열중시어 자세인데 열중시어는 보통 수건을 이용하게 되고 수건으로 아픈 팔을 아래로 해서 이게 좀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날개뼈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 스트레칭을 꼭 아픈 거 위주로 아프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프게 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조절하시면서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하고 1번 위로 드는 것, 2번 안으로 당기는 것, 3번 밖으로 벌리는 것, 4번 열중시어 운동. 이거를 아플 때까지 가셔서 10초 유지하고 이 10초 유지 동작을 10번. 이 네 가지를 하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이거를 생활화하고 아프지 않게 하면 예전에 뭐 그런 유행가 있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각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분은 각도가 돌아오면서 아픈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2, 30분 정도 하루에 밥 먹고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빨리 하시면 안 돼. 10초 하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러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아프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대 범위에서 10초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어느 정도는 아프셔야 됩니다. 네. 단계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본인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 전에는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 운동 후에는 차게 하는 것이 쿨다운 좀 식혀주는 방향이 되고 증상이 호전되어도 습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첫 번째 질환 우리 오십견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가동 범위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스트레칭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십견이 아까 회전근개 파열로도 많이 오진된다고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또 방법이 다른가 보네요. 치료 방법이. 치료 방법이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십견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 없는데 네. 99.9%가 회전근개 파열은 일부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도 조금 뒤에 해보고 네. 두 번째로 또 대표적인 어깨 질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질환이라고도 그렇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근막 하더라고요. 통증 증후군. 네. 사실은 말이 좀 어렵고 네.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근육들이 수축하고 경직이 돼서 여러 군데가 아픈 거예요. 단순히 쉽게 생각 말은 그렇지만 네. 실제로는 나쁜 자세 때문에 상지나 어깨 주변 등 쪽에 여러 근육이 아픈 것. 이게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북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거북목도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네. 같은 이유인데 네. 사실은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하시는 자세 뭐 우리 네. 많이 보셨죠? 이런 자세 많이 쓰죠. 이러다가 또 뭐 앉아서 하다 하고요. 이러다가 또 침대에 누워서도 하고요. 또 뭐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고요. 그죠?
계단에서 다 넘어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진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런 기구들이 우리 건강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실제로 직업 일 자체도 컴퓨터나 마우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 어깨, 이런 목, 등, 견갑골 이런 데가 자꾸 거북목도 이런 자세 때문에 나오게 되고요. 모양 자체가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쭉 나왔다 그랬고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굳고 아픈 겁니다. 실제로 이런 한쪽 근육을 한쪽을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한쪽 근육에는 긴장이 가고 한쪽 부분은 이완이 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근육들이. 그러면서 아파진 거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귀에서부터 C를 내리거나 자를 쭉 내려보면 귀하고 어깨가 같은 선에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북목은 이렇게 앞으로 와요. 보통 귀가 이 어깨 라인보다 한 2cm 정도 앞에 나오면 이건 자세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세로부터 쉽게 거북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얘기고, 실제로 이런 자세 때문에 모양에 따라서 거북목, 원인에 따라서 스마트폰, 문제 부위에 따라서 근막 통증 증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비슷하고 모두 같은 거지만 자세 때문에 생기는 근육의 통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그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세를 해야 하는지도 그죠. 좀 사실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모든 사실 연세 드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특히 더 많은 경우인데 오늘 사무실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흔히 할 수 있는 약물 치료, 근육이완제, 소염제,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다 일시적인 치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 이런 주사 같은 거야 병원에서 당장 아프니까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DNA 주사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말로는 되게 쉬워요. 본인도 하고는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PC나 핸드폰을 볼 때 이론적으로 딱 보시면 장기간 목을 20도로 굴곡하지 않도록 20도라는 각도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20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내가 턱을 좀 숙여서 턱이 두 개가 되지 않을 정도. 아하,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뭔가 받침대를 쓰든지 손을 좀 들어서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턱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목의 굴곡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쉬운 운동, 우리 예전에도 많이 했죠. 어깨 돌리는 운동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승모근과 견갑골들을 잘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옛날에 국민체조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목 운동 자체가 항상 처음부터 합니다. 이 주변의 근육도 항상 풀어주는 운동이 필요하고 요새는 푸시업도 많이 하는데 완전히 푸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무릎을 띈 상태에서 푸시업 플러스라고 해서 등짝만 잡아주는 운동. 이건 이쪽에 있는 견갑골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벽으로 푸시업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푸시업을 볼 때 이렇게 하죠. 네. 팔을 옆으로 벌리면은 사실은 앞에 있는 가슴과 등짝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견갑골은 강화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팔을 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을 오므리면서 이렇게 등짝 근육을 같이 모으셔서 해야 돼요. 이래야지 보통 대흉근이나 등흔 근육 강화가 아니라 견갑골 강화가 되고 우리 의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팔을 뻗치면서 등짝 근육을 모아주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되고 특히 젊은 분들 또 컴퓨터나 이런 사무실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깨 돌리기, 푸시업 플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를 유지하셔야 다른 여러 가지 병들,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흔히 거북목,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어떤 이런 목, 어깨 질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문제는 이 거북목만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깨가 이렇게 구부려지면 좀 이따 말씀드릴 회전근개 파열도 더 자주 와요. 왜냐하면 충돌을 일으키는 뼈가 앞으로 기울기 때문에 지금은 20대, 30대, 40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안 생기지만 그게 고착화되면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수술할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생소합니다. 그죠? 충돌, 네. 충돌. 뭐가 충돌되길래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나. 네. 어깨에서. 실제로 어깨는 하느님 조물주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깨를 딱 안정화시키는 뼈를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4개가 딱 있어요. 그걸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 회전근개가 위에 천정뼈 밑에 있어요. 왜 이렇게 보호를 해줬는데 이 보호를 해주는 천정뼈가 팔을 들게 되면 위에 있는 뼈에 여기 있는 힘줄이 자꾸 닿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고 실제로 매끈해야 되는 어깨의 힘줄이 너덜너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충돌 증후이라고 그러고 사람에 따라서는 위에 있는 천정뼈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훨씬 더 충돌이 잘 일어나겠죠. 그런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게 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연구를 했었는데 젊은 사람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은 어깨 뼈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서 이런 뼈의 모양, 뼈의 두께 같은 것도 이런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 있는 뼈에 내 힘줄이 자꾸 닿는 충돌 증후군이 생긴다 하는 것이 충돌 증후군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밑에 있는 힘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 증후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충돌 증후군 자체는 충돌이 안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나 이게 진행이 되면 힘줄이 끊어지는 일이 생기고 젊었을 때는 염증만 생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려 들어가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힘줄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까만 힘줄이 여기서 끊어져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이런 파열과 연관된 게 충돌 증후군은 결국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도 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수술 시점까지도 같이 설명해 그렇죠. 좀. 네.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인데 문제는 네.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에요. 나이가 뭐 슬픈 얘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줄은 푸석푸석해지고 뭐 혈액 공급은 잘 안 가고 게다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데다가 뭐 무슨 배드민턴이나 수영 뭐 테니스를 좋아하신다. 이게 다 겹치면 이런 파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프고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힘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무슨 뭐 솥을 들거나 무슨 네. 물건을 드는데 갑자기 힘이 뚝 잘 못 드는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문제는 힘줄이 끊어졌는데 팔을 들 수 있어요?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사고로 끊어지거나 다쳐서 끊어진 분은 일시적으로 못 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팔을 잘 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줄이 끊어졌지만 팔을 잘 들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팔을 들 수 있다고 해서 힘줄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어려운데 수술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충돌이라면 네. 뼈가 울퉁불퉁하다면 뼈를 깎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내 뼈가 이렇다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뼈를 예방적으로 깎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뼈를 깎아도 힘줄이 근육이 회전근개에 약해지면 충돌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깎는 수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신 대로 파열이 됐으니까 즉시 수술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할 수가 있고 시기가 중요한 거지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의 정도는 파열의 정도와 환자의 증상, 직업,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건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cm가 됐다고 4cm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4mm씩 파열이 조금씩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0.5cm였는데 2년 후에는 이게 1.5cm가 되고 이게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증상과 파열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다. 그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하는 병이다라고 아시고 계셔야 돼요. 충돌 증후이다. 힘줄은 괜찮지만 충돌 증후이다. 그런 얘기는
힘줄,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통증도 증가하고 어깨도 굳어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cm인 파열 때 수술했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무시하고 증상이 없다고 버티다가 5년 후에 오셨는데 3cm가 됐어요. 사이즈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우리 뭐 한우 먹으러 가면 기름이 좀 껴있어 꽃등심은 맛있죠, 사실은. 근데 어깨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근육에 지방이 찬 것은 네. 이러면 근육이 회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이 다 말라버리면 붙여놔도 붙지가 않고 붙여놓은 근육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툭불 한우를 저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위축되고 지방으로 채워지기 전에 수술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자꾸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시기를 놓치면 봉합이 어려워지고 붙여놔도 안 붙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다. 늦으면 안 된다. 시기를 놓치지 말자 하는 게 중요하고 조기 치료 필요하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cm 전에 수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팔을 못 드시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왼팔처럼 들어야 되는데 네네. 팔을 못 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깨에도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 회전근개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삼각근이라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어깨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을 권유를 받았다 생각을 하시면 급하진 않지만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수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줄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줄 파열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유일하게 수술할 병이에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오십견, 좀 이따 말씀드릴 석회성 건염, 근막통증 다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힘줄 파열이 있다.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이 필요한데 내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내 증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받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나 수술이 필요 없으면 흔히 하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뭐 도수치료, 주사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아까 초기에 제가 관절경 수술 보통 제가 아까 우리 1년에 한 10만 개 한다고 그러죠. 그게 다 대부분이 어깨 관절경 수술이 힘줄 파열에 대한 봉합 수술이에요. 수술도 쉬워지고 재활도 편리하고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보통은 아까 뼈가 튀어나왔다 그랬죠? 뼈가 좁고 모양이 구부러지고 두껍다 그랬기 때문에 뼈를 깎아줘요.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막 저런 걸 깎아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서 공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런 수술과 그래서 튀어나온 뼈가 깎아버리니까 뼈가 없어졌죠. 뼈를 깎아서 위에 있는 천정뼈를 매끈하게 해줘서 공간을 넓혀주고 이렇게 찢어진 힘줄을 이런 실이 달린 나사를 뼈에다 박아서 당겨서 꼬매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MRI를 보면 말려 들어갔던 힘줄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꼬매주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되죠. 네. 뭐 수술은 내시경으로 하고 1시간 이내로 걸려서 위험하거나 힘든 수술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팔걸이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차시는 게 불편하죠. 24시간 동안 차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실제로 한 보조기 풀어야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단계적인 재활을 통해서 보통은 6개월 정도가 되시면 모든 활동을 다시 하게 합니다. 네. 즉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재활이 6개월 정도 걸리고 이 재활이 더 훨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실제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고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수술할 필요가 없는. 잘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이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수술을 하셨는데 또 재발을 하면 또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저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에서 예방 그리고 또 재파열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고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두 종류의 운동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가동성 회복하는 스트레칭 운동, 위로, 안으로, 바깥으로 열중시험. 그리고 견갑골 운동, 돌리고 푸시업하고 의자로 버티고. 세 번째 운동은 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하셔야 충돌 증후군, 즉 회전근개, 외회전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아까 충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충돌을 막는 거네요. 충돌을 막습니다. 이게 어깨뼈가 내려가요. 위에 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다들 이런 운동을 많이 시켜요. 이게 아닌가요? 이게 맞기는 해요. 네. 이 덤벨이나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이런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실제로 이런 운동은 사실은 회전근개가 더 강화된 다음에 하지 않으면 이게 더 통증을 유발해요. 충돌 각도가 돼요. 보통 충돌 각도는 한 120도 정도 각도가 충돌을 일으키는 각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강화시키는 운동이긴 하지만 병의 초기 상태 때는 통증을 더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외회전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건이나 종이를 하나 옆구리에 끼셔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 밴드로. 근데 지금은 요 동영상은 문고리 같은 데 걸고 하게 하지만 저는 실제 환자한테 시킬 때는 두 손으로 잡게 해요. 배꼽 높이에서 하셔야 되고 이걸 가슴 높이로 하시게 되면 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어깨 넓이로 고무줄을 잡으시고 배꼽 높이에서 하시면서 옆으로 최대로 돌리셔서 한 10초를 유지하시고 그때 양쪽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는 힘을 같이 주세요. 그러면 견갑골 운동도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 탄성으로 픽 돌아오는 게 아니라 최대로 10초 유지하시고 등짝뼈를 모으셨다가 천천히 원위치로 한 5초에 걸쳐 보세요.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은 수시로 아프게 이 외회전 강화 운동은 밥 먹고 10개씩 습관. 우리 밥 먹는 거 안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면 10개씩을 꼭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충돌도 예방되고 꼬매내는 힘줄이 다시 충돌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10명에 한 분은 양쪽을 수술할 일이 생겨요. 반대쪽 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즉 스트레칭 운동 항상 선행돼야 되고 각도가 다 돌아온 다음에 외회전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강화 운동은 하지만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 즉 기본적으로 충돌이 파열과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기 때문에 외회전 강화 운동을 통해서 이런 충돌을 예방하고 파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듣고 또 기억해서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 마음에는 그래도 파열이어도 수술 없이 완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한가닥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요새는 의학 정보 이런 광고에서도 보면 나와요. 수술 그죠? 없이 완치. 수술 없이 완치. 다들 저도 그러고 네. 싶어요. 힘들어요 수술하기. 하지만 이런 수술 없이 완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슬프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질환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회전 힘줄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거기에 역학적으로 충돌 같은 게 생기고 다치면서 끊어지는 게 자꾸 나빠지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재생치료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연구하고 있고 각종 기초 임상 연구들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과학적인 상황에서는 아직 근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10년 내에 이런 재생치료가 확 완전히 수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좀 더 우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없이 완치할 수는 없어도 아직까지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 방법을 인지하셔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1번 가동 범위 확보하는 스트레칭 4가지 말씀드렸죠. 2번 어깨 주변에 이런 견갑골을 풀어주면서 3번 외회전 근력 강화를 통해서 충돌 예방. 이 3가지 운동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추가적인 손상과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불필요한 무슨 재생치료, 불필요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 시기가 중요하다고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술 없이 완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일단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 맞습니다. 차례에 맞게 수술도 해야 하면 하고 또 그다음에 추가적인 운동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어깨 대표적인 질환이죠. 석회성 건염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석회성 건염은 또 일반인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게 이런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가 비슷한 연령에서 생기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의 통증이 갑자기 내가 별것도 안 하고 가장 아픈 거네요. 가장 네. 아파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생긴 것. 어제 김장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 아팠다. 뭐 이런 형태의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보통도 이것도 역시 50대 가장 흔히 생기고 뭐 양측도 생기고 여성도 꽤 흔합니다. 보통 분만통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7점 정도니까 매우 아픈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되면 어깨가 50견이 동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고 문제는 아프니까 잠을 못 자고 어깨의 대부분의 통증이 밤에 더 아파요. 왜냐하면 누우니까 중력이 어깨에 작용하지 않아서 충돌도 더 생기고 수면 장애 때문에 삶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앓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은 스트레칭 같은 거 안 하세요. 이런 것들도 사실 원인을 찾아보면 평상시에 이런 관련 운동 안 하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평균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의 반이니까 꽤 크죠. 하얗게 엑스레이 보이고 실제로 이런 회전근개에 다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약 형태의 석회도 있고 이렇게 분필 형태의 석회도 있어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이 치약 형태는 좀 녹는 과정, 이렇게 됐다가 녹는 과정에 이런 석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10명에 보통 한 13%, 10명에 1명 정도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석회만을 보는 게 아니라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지를 꼭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석회 돌을 없애야지만 괜찮아지는 건가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게 또 사실은 네. 또 환자분 생각에서는 저렇게 돌 좀 없애주세요. 돌이 있으니까 네. 계속 아픈 것 같고 사실은 이 역시 저도 석회성 건염으로 수술하는 거는 1년에 한 명 할까 말까. 그만큼 극히 일부에서만 수술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거나 주사기로 부수거나 그런 충격파 치료를 하거나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충격파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에다 충격파를 때리면 힘줄이 더 약해질 수도 있어서 저는 충격파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인 치료 방법은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만 합니다. 물론 관절 경우도 필요하면 이렇게 뭐 여드름 짜듯이 아니면 석회 아까 부수듯이 이렇게 없앨 수는 있으나 실제로 모든 석회를 제거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석회는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석회는 실제로 우연히 찍은 엑스레이에서도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석회는 꼭 병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석회와 관련된 통증은 좀 석회가 녹거나 석회가 생길 때 생긴 염증으로 아픈 거지 석회 자체는 힘줄 속에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런 석회를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자꾸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석회를 제거하다 보면 이게 힘줄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줄 속에 있어요. 감자 캐듯이 이걸 캐내야 돼요. 그렇기 어렵네요. 때문에 그렇죠. 네. 석회만 빼다 보면 석회만 빼는 것이 아니라 힘줄, 회전근개 파열. 제가 애지중지 아끼는 이 회전근개를 뜯어내서 다시 꼬매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를 꼬매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석회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동안의 관절 범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을 일단 가라앉히고
그 말씀해주신 스트레칭 그렇습니다. 운동들을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충돌 아까 말씀드렸는데 충돌도 석회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외회전 근력 운동 다 똑같아요. 모든 병이 어깨는 그 세 가지 운동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어깨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50견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께 어쨌든 주시는 메시지가 운동, 생활습관 맞습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생활 습관이 사실은 우리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전신적인 이런 사지, 척추의 건강에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자세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의자 역시 약간 딱딱하고 팔걸이에서 딱 걸쳐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팔을 쭉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걸치는 게 좋겠고 아시죠? 엉덩이를 딱 뒤로 꼽아야 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네. 발바닥은 다리 바닥에 딱 닿는 게 좋겠고 다리 꼬지 않는 게 좋겠고 허리에도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도 사실은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핸들의 위에 내 손이 있을 때의 자세와 핸들의 아래쪽을 잡을 때 자세 내 어깨를 보시면 위는 충돌 자세죠. 아래는 충돌 자세가 아니에요. 습관 자체도 핸들을 아래쪽으로 잡는 습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4, 50분 수업하고 꼭 10분을 쉬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오랫동안 사무직에서 일을 하시거나 PC 작업을 하시거나 해야 될 때는 꼭 5분, 10분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교과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거 못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주무실 때도 요새는 많은 분들이 낮은 베개 많이 쓰세요. 하지만 낮은 베개는 좋아요. 근데 내 자는 습관이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라면 낮은 베개 주무시면 이게 목이 꺾입니다. 그래서 내 수면 습관에 맞는 베개를 찾는 게 중요하시고 낮다면 옆에 쿠션 하나 두셔서 뭐 하나 더 베인다든지 이렇게 두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자꾸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팔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플 때는 아픈 것은 우리 몸의 신호예요. 이건 조심하라 하는 신호기 때문에 무리한 근력 운동 같은 거 요새 뭐 헬창, 뭐 웨이트 좀 줄이시고 당연히 음주 흡연 이거 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좀 드리기 싫지만 저런 거 자체가 산소나 이런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손상된 힘줄이나 연골이나 이런 것들 더 손상을 시켜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세와 스트레칭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운동하기 전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목욕을 하시고 찜질하는 게 좋겠고 운동 후에는 쿨다운 차갑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유행을 많이 타죠. 이게 좋다 그러면 쫙 이거 하시고 이게 좋다 쫙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나한테 안 맞는데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러다가 보면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다치기도 쉽고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어떤 운동 하시는지? 저 필라테스. 정말 2, 3년 됐는데요. 저는 네. 중년의 필라테스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PT나 이런 거 하시다가 다쳐서 오신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필라테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코어 근육들, 중심 근육들을 잘 강화시키고 또 사지 관절에 스트레칭을 해주기 때문에 필라테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테니스, 골프 이런 얘기 하실까봐 혹시 어깨 하시는데 또 테니스 얘기하시면 약간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했는데 요새는 네.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필라테스 좋습니다. 필라테스 추천해 주셨어요. 수영도 좋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수영도 좋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걸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정형외과라고 하면 수술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어깨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수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그런 질환을 접근하시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까 초기에 이런 오해와 진실들 많았잖아요.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 사실 병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병에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90%는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야기는 이게 사실은 잘못된 치료 가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일부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수술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도 안 아프다고 수술할 병이 아니라는 게 되게 또 이게 힘들어요. 어깨란 게 그런 면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정확히 통합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비수술적이 다 100점일 수 없고 수술적 치료가 다 100점일 수가 없어요. 일부는 통증 치료만 해도 되고 일부는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가 필요하고 일부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통합적인 진료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한 재활 치료나 통증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뭐 제가 정형외과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부밖에 수술 안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시켜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까 이제 우리 뭐 비욘드에서도 계속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진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교수님? 사진 뭐 저희 팀 사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깨를 펴시고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운동이에요. 어깨는 굳으면 아프기 때문에 가동 범위 확보 스트레칭 1번 위로 들어서 피는 거 2번 안으로 돌리는 거 3번 밖으로 벌리는 거 열중시하는 거 이 4가지 운동을 꼭 아픈 거 위주로 하시고 아프면 약을 먹더라도 하시고 두 번째는 자세 유지 말씀드렸죠. 거북목 증후군 자세는 쉽지만 어깨 돌리기 운동 푸시업 플러스 같은 거를 팔꿈치를 벌리지 말고 모아서 등짝을 모으면서 하시고 세 번째 충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을 예방하는 외회전 근력 운동을 밥 먹고 10개씩 하라.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쭉 길게 강의해 주셨는데요. 주신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튜브님께서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깨가 아플 때 이분께서는 30대 후반이시고 왼쪽 어깨가 팔 들거나 들어서 힘줄 때 찝히는 느낌이 있으시대요. 이럴 때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네, 그게 충돌 증상이에요. 대부분이 이게 이런 팔을 90도 요 근처에서 들 때 힘줄 때 딱 뭔가 찝힌다는 느낌 표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위에 있는 뼈에 내 힘줄이 충돌이 되는 것이고 쉽게 하는 거는 초음파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요. MRI는 정확하긴 한데 연세가 30대 초반이면 아직 파열이라기보다는 충돌 증상일 테니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와 충돌,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다른 것을 엑스레이와 다른 그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물론 파열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으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미만 분은 요 외회전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피오니님께서 70대 엄마가 50견으로 1년 가까이 고생이 많으신데 스트레칭 처방을 받으셨답니다. 통증이 있는데 스트레칭이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네. 50견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게 스트레칭 아픈 거 압니다. 근데 아픈 걸 참고 하셔야 돼요. 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칭이 결국 아프기 때문에 잘 못하니까 약을 먹는 거고 저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습니다. 당뇨가 없으시다면 스테로이드가 사실은 한두 번 제대로 치료하면 통증을 빨리 없애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를 놓고 안 아파졌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도가 좋아져야지 결국은 안 아파지거든요. 네. 아프다고 안 하면 더 굳어지고 더 굳어지면 더 아파지고 자꾸 악순환이 그걸 끊으려면 스테로이드 한두 번 맞는다고 문제가 전혀 안 생깁니다. 필요하면 맞고 약을 먹고 아픈 걸 참으면서 각도를 조금씩 늦춰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게 열중시하거든요. 위로 밖으로 돌리는 건 생각보다 잘 되는데 안으로 당기고 뒷짐지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서서히 그게 돌아오셔야지 안 아파집니다. 그 악순환을 끊으시는 건 조금 아픈 걸 참으시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사 맞고 염증 가라앉을 때 하면 된다고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방법은 있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권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어깨에 담이 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방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세가 안 좋으신 거죠. 자세가 안 좋으신 거군요. 본인이 잘 모르실 네.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네. 습관되는 사람들은 내 자세 나쁜 건 몰라요. 네네. 하지만
가족분들이나 옆에 친한 분들한테 한번 보시면 내가 일할 때 이렇게 한쪽에 기댄다든지 PC 작업을 할 때 뭐 이거 고개를 숙인다든지 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담의 문제는 근육이 아까 근막 통증이랑 똑같아요. 자세가 나쁘시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돌리는 운동 이런 것도 했지만 이 외회전 밴드 운동을 하시면 자세도 똑바로져요. 일거양득 허리도 펴지고 자세도 바라지고 외회전도 일거삼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동, 외회전 네, 운동 그렇습니다. 강조해 주셨고요. 배꼽에서 네. 위로 하시면 승모근이 배꼽에서. 땡기니까 배꼽 네. 레벨에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도시정벌 미르님께서 회전근개 염증이 심한데 소론도정 말고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소론도정은 스테로이드 먹는 약인데요. 네. 저는 소론도정은 장기적으로 먹으면 이런 호르몬계가 좀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론도정은 급성기 때 조금 먹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드시면 안 되고 차라리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깨에 맞고 염증을 가라앉히시면서 그 다음에 각도 운동, 그 다음에 외회전 강화 운동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장기적인 소론도정은 저는 처방을 잘 하지 않고 네. 아주 급할 때 한두 번,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네. 여러분들 어깨 괜찮으신지 한번 여쭙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고 시청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깨 아파서 시청하셨다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오주환 교수님 모시고 진행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강의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